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있습니다. 대략 한 2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녁 시간 진행됐으니까 만찬까지 했을까요? 예, 뭐 지금 보면은 6시에 아마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예. 뭐 길게 했으면은 아마 현지 시간으로 8시, 조금 빨리 끝났으면은 그보다 조금 빠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됐을 텐데 만찬을 겸한 그런 정상회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현재까지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보도된 게 없죠? 네, 지금까지 뭐 나온 거는 보면은 뭐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나와 있고 이제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네. 보면은 중국이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미중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을 좀 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과의 이런 경쟁 속에서. 두 번째는 이제 2024년도 이후에 북한이 너무나 러시아 쪽으로 경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좀 끌어당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극진하게 대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보신 화면이 그 북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역시 뭐 궁금한 거는 북중 정상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을까요? 크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3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주변 정세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국가 간의 관계도 얘기를 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경제 협력,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미 회담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10월 10일이 북한으로 봐서는 노동당 창당 80주년이거든요. 네. 이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는 문제, 이 3가지가 핵심이었을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좀 일부 말씀하셨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좀 어떤 의중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2018년도의 상황이 이제 이것을 대변해 준다라고 보는데요. 2018년도에는 김정은이가 북한을 3번이나 방문을 하고 2019년도에 한 번 해서 총 4번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문할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 있기 전에 중국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있기 직전에 다시 이제 중국을 방문했고,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오히려 시진핑 주석한테 보고한다고 할 정도로 가서 회담을 했고요. 마지막 2019년도에는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있기 전에 1월 달에 다시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 말의 핵심은 결국은 이런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전에 사전에 중국의 어떤 의중 이런 것들을 조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미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를 뭐 시진핑 주석도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그렇죠. 시진핑 주석의 속내는 뭘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너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네.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주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후계자가 유력하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이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후계자가 유력하다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네. 김주혜가 사실상 2022년도 11월 달에 북한이 이제 화성 17행을 발사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하얀 패딩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등장했는데 그게 김주혜거든요. 네. 그때 당시 나이로는 이제 9살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 어머니 이설주 그리고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하고 같이 다 나타나가지고 이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가면서 이 김주혜가
군사적인 행사, 경제적인 행사, 심지어 최근에는 외교적인 행사에까지 이르기까지 총 40여회의 공식 행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중국을 방문을 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후계자 수업을 위한 그런 과정의 일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앞서 보신 그 기차역에서 보인 그 장면 이후로는 네. 공개 행보에서 얼굴이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김주애가 이제 행동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와 같이 계속해서 공식적인 행사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도 뭐 다른 퍼스트 레이디처럼 같이 이제 악수를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막루에 올라갔을 때도 같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저녁에 정상회담을 할 때도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의 세자책봉처럼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세자책봉을 받는,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완전히 이제 고차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같이 동행은 하긴 하되 노출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언론의 초점 자체가 김주애로 가지 않도록, 김정은이가 갔는데 김주애한테를 가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노리고자 하는 효과는 다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BBC를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의 언론들이 바로 이 김정은 뒤에 따라 내려오는 김주애를 부각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제4세대 세습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 효과는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네. 북중러 3자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나요? 그렇죠. 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요. 이것은 국가마다 상호 이익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사실상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네. 왕이 외교부장으로부터 들은 것만 해도 제가 뭐 한 10여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서가 구축이 되면은 지금 중국의 굴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가장 상품을 많이 파는 나라가 미국이고 유럽연합인데, 신냉전 질서가 구축돼 버리면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 질서를 반대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생각이 좀 다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유럽 정상들하고 푸틴하고는 서로 상반된 각을 세우고 있지만, 이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북중러 세 나라가 정말 공식적인 이런 회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미 연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서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막루에 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충분하다. 전략적으로 이것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회담으로까지 진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북중러가 연대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우리 정부도 여러모로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뭐 북중러의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예,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실용외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 기조는 이런 거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주변국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제 이 원칙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모든 의심은 다 이제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이제 중국 방문을 통해서 한 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는 우리가 경주에서 있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는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 130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했거든요.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실용외교라고 봅니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좀 유동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실용외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